프랑스의 한 식재료 마트. 이곳에는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이것저것 카트에 물건을 주워 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아리따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얼굴에는 혈색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한 것이 마치 좀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요. 이 미모의 젊은 여성은 얼마 후 자신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하게 되면서 다소 충격적인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 여자 무슨 약 같은 거 하는 거 아냐? 생긴 건 예쁘장한데 왜 저렇게 창백하고 좀비 같은 거야?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저는 늘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제 나이는 올해 겨우 23살인 평범한 프랑스의 여대생입니다. 저는 늘 해당 마트에서 장을 보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술이 해당 마트에만 재고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인데 지금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하루 일과를 허무하게 보내시곤 하시죠. 제가 밖을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마치 좀비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어떠한 중독자로 의심될 법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밖을 돌아다니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덕분이었죠. 어휴, 이걸 어디다 써먹냐? 사람이 어딜 가든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너처럼 쓰잘데기 없는 녀석은 내가 아니면 절대 밖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버지는 늘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셨고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려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서서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아버지의 이러한 발언들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이 그토록 제가 기다리던 대학교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2년 정도 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 때문에 휴학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재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어쩌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운명을 맞이하게 된지도 몰랐죠. 저기요. 뒤에 가방이 열려 있는데요. 오랜만에 오게 된 대학교에서 감회가 새로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학교를 둘러보느라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이 열려 있는 줄도 모르고 넋을 잃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남학생이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프랑스에서 다소 보기 힘든 동양계 학생이었고 참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외모였죠. 혹시 어느 수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같이 대화하면서 가실까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요. 웃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이 남자는 처음 보는 저에게 넉살 좋게 자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때는 이 남자가 저에게 왜 이러한 질문 세례를 퍼부었는지 잘 알지 못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첫눈에 호감을 가진 듯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업도 같은 수업을 들었죠. 이날 저희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식사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감히 하지도 못했을 아주 발칙한 상상이었죠. 이토록 자상하고 똑똑한데 나에게 친절하기까지 한 이 동양 남자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딘가로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상상을요. 이때는 그저 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 제가 충동적으로 생긴 감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날 용기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이 동양인 남자를 만나면서 아버지로부터의 탈출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했죠.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 이 동양인 남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이었고 박창호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자란 저는 동양인을 실제로 이렇게 만난 적이 처음이었고 더구나 한국인은 더더욱 처음이었죠. 한국인이 원래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창호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듯 했으며 배려심도 깊고 저에게 아주 자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남자가 실존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였죠. 완벽하게 제가 그리던 이상형에 부합했던 겁니다. 식사를 하며 가볍게 맥주를 마셨고 창호가 저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죠. 가는 내내 시간이 이대로 잠깐만 멈추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느닷없는 창호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미유, 나와 진지하게 만나볼래? 뭐, 진지한 게 싫다면 가볍게 생각하고 친한 친구도 괜찮아. 뭐지? 사귀자는 건가?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진도가 빠르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놀라움 너머로는 설레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저의 마음과는 다른 말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더군요. 너가 무슨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우리 오늘 초면인 거 잊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볼게 조심해서 가. 너무 당황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조금은 날카롭게 대꾸를 해버렸죠.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창호가 상처를 입었을까봐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학창시절부터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딱 한 번의 경험뿐입니다. 그마저도 아버지 때문에 한 달 정도 만난 것이 전부였지만요.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 그 이후로 창호가 걱정되고 또 어째서인지 저의 심장은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날 학교에서 다시 창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이날 저를 보아도 간소한 인사만 건네며 아무런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이러한 날들이 며칠 동안 이어지자 저의 확실한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창호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창호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창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창호야. 혹시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용한 곳으로 창호를 불러낸 저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했고 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날부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창호는 이따금씩 자신의 모국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 주곤 했는데 정말이지 저에게는 생소한 신세계의 모습이더군요. 창호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부터는 한 번씩 창호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호는 저에게 한국에 같이 휴가를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이지 가고 싶다고 목구멍까지 대답이 차올라왔지만 그 대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창호에게는 일단 고민 좀 해보겠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이날 아버지는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미유, 너 요새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 요즘 내가 일 때문에 관리가 소홀했더니 고세오파의 바람이라도 들어간 거냐? 언제 정신 차릴래? 네 아버지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너 설마 대학교 보내놨더니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내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는 네 엄마를 꼭 빼닮아서 절대로 남자를 만나선 안 돼. 괜히 남자 인생만 망가뜨릴 거다. 일찍 다녀라. 알겠니? 이러한 발언은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저에게 더욱 비수처럼 마음의 생채기를 내더군요. 이런 아버지에게 제가 동양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한다면 아마도 이날 저는 잠도 못 자고 아버지에게 훈계와 폭언을 들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러한 발언들에 또다시 무력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 창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창호가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과거 제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 스스로 창호와의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호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시던 그 발언들,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그 발언들,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냥 이런 아버지의 매사에 부정적인 모습이 싫어서 떠난 어머니였는데
그 탓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였죠. 아버지는 매사에 모든 부정적인 결과에 자신의 탓은 없었습니다. 좋은 건 내 덕이요. 나쁜 건 모두 타인의 탓으로 돌리곤 했죠. 이런 아버지와 계속 살다가는 진짜로 아버지의 말대로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아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저는 창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죠. 만나자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창호는 너그럽게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의 사정을 듣고는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했죠. 카미유, 조심스럽게 제안할 건데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게 어때?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넌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나와 한국으로 가서 지내는 것도 생각해봐.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야. 아마 너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긍정이 가득한 곳이지. 저는 이 순간부터 창호가 한 말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발언을 심각하게 고민했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더구나 저를 그곳에서 구원해주려고 손을 먼저 내밀어 주었기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창호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독립시킬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아버지에게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몰래 도망이라도 가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정당하게 맞서자는 쪽으로 결정되었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에 도착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이런 검은 머리 동양인 남자에게 놀아나서 아비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를 버리고 외국으로 날라버리겠다는 거냐?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지. 진짜 혼쭐령을 내줘? 예상대로 아버지는 격분하셨죠. 심지어 저와 함께 온 창호에게마저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제가 사랑하는 창호를 그토록 위협하는데도 저는 아버지를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가 되어버린 듯했죠. 이처럼 얼어붙어 버린 저에게 창호는 나직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카미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게 누구든 너의 자유를 속박할 수는 없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마 평생 너는 자유롭지 못할 거야.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게. 이곳에서 나갈까? 창호의 귓속말을 들은 저는 무언가에 의해 기몽이 된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더군요. 이런 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가서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떨리는 말이었지만 끝까지 발언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은 제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탓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건 아버지 탓이라고요. 어머니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성격은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살 테니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을 사세요. 더 이상 저에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검은 머리의 동양인이 아니라 창호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창호. 저는 창호와 함께 한국에 가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만약 저와 창호에게 해를 입힐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모욕들과 가스라이팅 전부 일기장에 써놓았어요. 감옥에 가기 싫다면 저를 놓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창호와 함께 그대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소소했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하루하루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지내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이지 황홀했죠. 창호 씨의 가족들은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눈물이 날 지경이고요.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